네, 문희상 의원입니다. 모처럼 예산에 관한 질문만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우리의 이태규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일 날 한중관계 개선 관련해서 양국 간 합의 발표가 있었죠? 협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면 합의가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사드 보복과 안보 포기를 맞바꿨다는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모처럼 양국 간의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협의에 관련해서 이걸 폄훼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양국 협의의 결과이지 합의문이 아닙니다. 협의건 합의건 그 문서에 중국 측 우려로 명시된 사안이 3가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안에 대해서 강경환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전혀 새로운 것입니까? 기존 정부 입장입니다. 기존 문재인 정부 내지는 그냥 유지해온 기조 아닙니까? 또 MD 불참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닌 공조다. 한미일이 동맹까지 맺을 수는 없다. 이런 것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일관해온 안보 기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산불 발언과 관련해서 10월 말일 날 그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어 단어 승낙이란 우리말로 승낙이라 쓰는데 이걸 약속으로 해석한 단어를 쓴 거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중국 외교부 측에서 그 표현을 바꿨습니다. 네. 그냥 입장 표명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정했나요? 했습니다. 그럼 다른 문제가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거론되는 것이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온전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형성이라는 항목은 남방과 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남방 정책은 말하나 마나 동남아와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해상 전략이고 신북방 정책은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기상을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기 위한 이런 문재인 소위 구상의 일환으로 이런 예산을 잡혀야 되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이런 핵심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삭감돼서 문재인 정부가 첫 출발을 짓는데 장애 요인이 될 것이 저는 우려됩니다.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육자회담 참가 등 북각 핵 문제 대처 사업의 2018년도 예산이 2017년도 대비 6,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현재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과 한중관계 회복이라든지 한러관계 발전이라든지 이런 상황 감안할 때 북미 대화성이 앞으로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 바로 육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육자회담 참가 및 실무 그룹회의 참가, 육자회담 관련해서 양자, 다자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8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예산 책정이 2017년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그 미집행액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축소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향후 재개가 가동될지 모르는 육자회담 그리고 여러 가지 검증회의 관련해서 저희가 활동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서 예산을
좀 더 책정해 주시면은 활동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육자회담을 깊이 내지는 실제 가동되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걸 기계적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예산안이 감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경정하는데 국회도 국회의원이와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참여정부 때의 육자회담 그 비율만큼 비용만큼만 증액돼도 괜찮겠어요. 그때 비용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은 육자회담에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과 관련된 것으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사업을 우리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 그거 하나와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감시 및 검증 방안 협상과 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안 대비 총 1억 6천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는 우리의 최대 안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다면 대외적으로 우리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7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러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9월 6일 러시아에서 2달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만큼 한러 양국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적 과학기술 보유국이고 또 에너지 산업에서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북방정책의 핵심이고 러시아 외교의 더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고 바로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외교 방향에도 기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외교부는 한러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학원과 함께 신규 사업 예산 12억 5천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신규 사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 블라디보스톡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 여러 부처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MOU를 이행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라시아 이니시아티브 추진 사업은 정년도 대비 9,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8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여건이 어려워서 집행률이 저조했지만 한러 관계 급진전과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감안할 때 이 사업 추진도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된 9,200만 원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러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해서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에게 추진 기반 구축 사업 3억 원 신규 증액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및 공공영역을 통한 국익 증진을 문재인 정부의 96번째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100대 공약 중에 96번 공약입니다. 이 중 국민외교 시스템 구축은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참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론조사 등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정책처나 상임위원회, 수석정무위원회 방금 하신 검토의원에도 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 외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사업을 마련하는 가운데서 비용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그리고 홍보 비용을 증액을 해주신다면은
국민 외교를 출범시키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유철 의원. 그런 그 협의에 관련해서 이걸 폄훼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양국 협의의 결과이지 합의문이 아닙니다. 예. 협의건 합의건 그 문서에 중국 측 우려로 명시된 사안이 3가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강경환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전혀 새로운 것입니까? 기존 정부 입장입니다. 기존 문재인 정부 내지는 그냥 유지해온 기조 아닙니까? 또 MD 불참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닌 공조다. 과 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남방 정책은 말하나 마나 동남아와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해상 전략이고, 신북방 정책은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기상을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기 위한 이런 문재인 소위 구상의 일환으로 이런 예산을 잡혀야 되는데, 이번 예산안을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거론되는 것이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온전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형성이라는 항목은 한미일이 동맹까지 맺을 수는 없다. 이런 것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일관해온 안보 기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산불 발언과 관련해서 10월 말일 날 그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어 단어 승낙이란, 우리말로 승낙이라 쓰는데 이걸 약속으로 해석한 단어를 쓴 거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중국 외교부 측에서 그 표현을 바꿨습니다. 네. 그냥 입장 표명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정했나요? 했습니다. 그럼 다른 문제가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희상 의원입니다. 모처럼 예산에 관한 질문만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우리의 이태규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일 날 한중관계 개선 관련해서 양국 간 합의 발표가 있었죠? 협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면 합의가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사드 보복과 안보 포기를 맞바꿨다는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모처럼 양국 간에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